자, 챕터 12 선생님이랑 같이 합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 it과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와 같은 내용들은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주지 않고요. 중요한 빈출 포인트 부분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자, 이중소유격에 대한 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뭐 this John's table 이렇게 안 하고 this table of Johns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A of B 선생님 항상 얘기했었죠. B의 A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차이,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내용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fter my wife left the room, I found a red watch on the floor. It was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hers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녀의 것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her watc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 차이점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기대명사는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보시면 제기용법을 할 때 주어랑 목적어가 어떤 대상일 때, 같은 대상일 때 목적어를 대신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럴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 뭐냐면 이 강조용법보다는 제기용법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인칭대명사를 쓸 것이냐 제기대명사를 쓸 것이냐, 그거를 좀 이 빈출 포인트 부분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뭐냐, 동사의 목적어랑 주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어야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목적어를 대신해서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보세요. While chopping onions, 양파를 썰면서 I cut, 내가 잘랐어요. By accident, 사고로, 우연히, with a knife, 칼로. 아, 굉장히 배인 느낌이 확 나는데요. 자, 이때 보세요. 동사의 목적어, 자, 자르다, 무엇을 자르다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죠. 이 목적어가 누구를 잘랐느냐, 내가 했다라는 이 주어랑 이 목적어 자리가 서로 같은 경우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나요? 이 동사가 하는 행동, 무엇을 하다라는 이 목적어 자리와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서로 같은 것을 가리키는지, 대상이 같은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서로가 같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목적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기대명사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내가 배웠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누구 자신을, 누구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빈출 포인트에서 주어랑 동사의 목적어랑 주어가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굵게 표시한 대명사가 가리키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지칭어를 풀을 때 유용할 것이고요. 어법상 적절한 표현 고르는 거, 이것도 반드시 풀어보시고, 서술형 부분 영작 C번과 D번. 자, 좀 전에 배웠던 설명은 너무나도 중학교 1학년 수준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생각보다 159쪽 문제를 풀 때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닛 보세요. it과 지시대명사라고 나와 있죠. 자, it의 여러 쓰임 너무나도 잘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래도 한 번쯤 더 보고 갈 거예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it, 인칭대명사 그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My friend gave me a birthday present. 그것이 nice shirt였어요 라고 얘기할 때 사줬던 것이 무엇이다 라는 그것, 인칭대명사. 자, 비인칭 주어로 쓸 때는 언제예요? 시간, 날씨, 거리, 요일, 명함, 날짜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 자, 이때 비인칭 주어 해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아, 시간, 날씨, 거리, 요일, 명함이었구나. 비인칭 주어 반드시 따져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주어 가목적어 내용 보이시나요? 가주어 가목적어 우리 언제 쓰는 건가요?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길 때,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길 때에 그것을 뒷자리로 보내시고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강조구문 언제 배우는 거죠? 이거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어서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단어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가주어일 때 it to도 되지만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목적 it이 쓰이는 관용 표현.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암기하세요. 별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take it for granted, 뭐뭐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요때 it은 절대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혹자 어떤 문장에서는 이 it이 어떤 것을 가리킨다, 지칭한다 라고 나와주는 교과서도 있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take it for granted라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쓰이는 가목적어 it이 되기 때문에 딱히 요거는 해석해주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has it that 얘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뭐뭐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표현은 according to가 되겠지요. 그래서 has it that, take it for granted 라는 거는 수거처럼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시대명사 this, that, such. 자, 이거 너무 쉽지요.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3번 요것도 선생님이 중학교 때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얘기해줬던 거예요. put on 사이에다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뒤에다 집어넣을 것이냐. 자, 이때 선생님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일반 명사로 올 때는 뒤에 와도 되고 가운데 와도 되지만 대명사의 목적으로 쓰여질 때는 반드시 가운데 자리만 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선생님이 권하는 내용은 내가 어느 정도 이거는 너무 시시해도 못 해먹겠어. 아유, 내가 이거 어떻게 한다면 자, C번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했으니까 해봐야겠어 라고 하시는 친구는요. A번, B번 다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부정대명사 1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일반적으로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부정대명사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 불특정한 것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one, other, others, another 부분을 보시면요. one이라는 건 무엇이다? 하나, 한 사람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일반인이나 사람 전체를 가리킬 때 그냥 우리가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지만 일반인, 그냥 누구든 사람을 가리킬 때 one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똑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예를 들어서 he lost his umbrella.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So he had to buy one. 그는 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야 된다는 나타냈을 때 one이라고 하는 것은 엄브렐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남자가 잃어버렸던 그 똑같은 엄브렐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 중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종류, 동일한 우산 종류의 불특정한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one이라고 하는 것도 복수형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명사로 왔을 때는 ones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other 보세요. 다른 것들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there are many flowers, some are red and others. 자, 나머지를 가리킬 때 others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 another, 또 다른 하나라고 하는 것 해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별표하세요. some, one, others, another가 이루는 표현들. 자, 굉장히 익숙한 그림들인 거 아시죠? 문제집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갑니다. 자, A와 B 두 개 있으면 one, 하나는 the other가 되는 겁니다. I have two pets. One is a dog. 한 마리는 개고요. And the other is an iguana. 다른 하나는 이구아나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만 비교하기 때문에 one과 the oth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 brought several dishes. 여러 개를 가져왔어요. 음식을. One was a pizza. The others were all dessert. 자, 하나는 피자이고 나머지 전체가 디저트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는 one이었고요. 나머지 전체, 하나는 이거지만 나머지들이라고 얘기할 땐 the others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 개여서 하나를 가리키고 싶을 땐 하나는 one,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나머지 다른 하나는 the other입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s 쓰면 어떻게 되나요? 틀린 거예요. the other 뒤에 s를 써서 the others라고 해버리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얘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을 한번 볼까요? A, B, C라는 형태가 됐네요. Some, 몇몇은 like fish. 가족이 아니었어요. fish, 생선을 좋아하고요. Others like beef. 다른 사람들은 beef를 좋아한대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others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한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뜻은 좀 일부는 몇몇은 fish를 좋아하지만 또 다른 몇몇은 소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some like fish, the others do not 이라고 했다면
몇몇은 좋아하지만 나머지 전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빠짐없이 나머지 전체를 가리킬 땐 the others라고 하고요. 누군가는 남아있는 상황이 된다면 others라는 형태로 바꿔준다라는 거. 자, 얘는 그림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문장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거니까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어법과 문맥상 알맞은 거 고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선생님께서 이거를 꼭 맞는 정답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장 배열을 할 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와 B번 같은 경우는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정대명사 두 번째 봅시다. 이거는 수할 때도 많이 했던 거지요. each, 각각의 단수 취급, many, much, 수와 양을 나타낼 때 all은 모든 것, 모두. 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all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 복수를 결정하게 된다. 자, both는 둘 다 either, neither. 자, either 둘 중 어느 하나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긍정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neither는 둘 중 어느 것도 아닌이라고 하는 무슨 내용인가요? 부정의 내용입니다. 해석 유의하시기 바래요. 자, most는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보세요. 선생님 이거 해석 조심해라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 뭐뭐도 역시 to가 있잖아요. 근데 그 either는 얘랑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 either라고 하는 건 둘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There are two types of qualification. Either is acceptable 이라고 하는 것. 둘 중 어느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neither라는 걸 쓸 때는 neither of the two. 나는 그 두 개 중 어느 것도 아닌 걸 다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either of the two.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왜 그런 거예요? 자, neither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둘 중 어느 것도 아닌이라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부정의 의미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에다가 don't의 의미인 부정어를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Neither of the films was not fun 이라고 했을 때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왜? 그 두 개, 그 어떤 필름도 다 영화도 재미가 없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not이라는 말이 또 들어감으로써 부정의 부정을 낳고 있는 거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Every 봅시다. Every student was tired. 선생님 왜 every는 모든인데 student 뒤에 s를 붙이지 않아요? 이건 약속입니다. every가 모든 의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단수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명사가 오는 게 규칙이에요. 선생님 이거는요. 자, every other 단수명사가 나오는데요. every to는요. 복수명사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very 서수 단수명사 얘도 매 뭐뭐마다 라고 하는 단수명사 나온다라는 것. 자, body one thing 마찬가지입니다. body나 one이나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는 수일치 뭐로 해줍니다? 단수 취급해줍니다.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something이라고 하는 명사의 뒷자리에 형용사가 오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투부정사 배울 때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명사 늘 들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이것들 기억하셔서 자, most known for grammar for reading 보세요. 명사구를 대신하는 대명사. 요거 왜 이게 중요한 건가요? 해석을 할 때 이 대시 무엇을 가리키는지 those나 the same이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문맥에서 파악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동사구를 대신하는 대용어구 이게 바로 그겁니다. So am I, so do I 뭐 이런 것들 나도 그래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is, that, so, not 이것도 딱히 설명할 게 없을 겁니다. 자, 기타 다양한 대용어구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외워두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언제 쓰이나요? 독해지문에서 접속사처럼 쓰이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vice versa, likewise, otherwise, the opposite, the other way around, the other side of the coin, the former, the latter, A is one thing, B is another 이런 것들 수거처럼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너무너무 유용할 겁니다. 대치어라고 했죠? 대치어라고 하는 거는 뭐 보시겠어요? 독해를 하다 보면 대형어구 외에도 유사어구 같은 의미적 연관이 있는 다양한 대치어를 사용해서 반복을 피하는 경우도 접할 수 있대요.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대치어를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He ran to the store. She dashed there too. ran, dashed 똑같은 의미죠. He bought some candy on his way home. The sugary treat
some candy가 sugary treats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굳이 some candy라고 쓰지 않고 또 ran이라고 쓰지 않고 dash it, the sugary treats and as if he had lost his best friend 이거 무슨 마음이니까 sad한 마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겠어요. 얘네들은 결국엔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번 문제 이거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B번도요. 굵게 표시한 부분이 의미하는 바 앞에 부분 내용 외우시고 풀어보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quick review 같은 것들도 한번 채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2강의 강의는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짧게 포인트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 다시 앞을 쳐다봐가면서 유학한 걸 이미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쳐다봐가면서 베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